안녕하세요. 본투비내과 원장 전재용입니다. 오늘은 투석 환자분들이 월초마다 하는 정기 혈액 검사 결과의 해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환자분들이 매달 검사하면서 어떤 항목을 검사하는지, 그리고 어떤 항목을 설명 듣고 싶어 하는지 하나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검사로 헤모글로빈, 간 수치, 신장 수치를 기본으로 검사합니다. 거기에다가 칼륨 수치, 인 수치, 칼슘 정도를 추가해서 검사를 하지요. 그리고 매달 하지는 않지만 2달이나 3달에 한 번씩 철분 검사, 그리고 당뇨 검사로 알려진 당화혈색소 검사를 같이 합니다. 또한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 검사를 하고 3개월에 한 번씩은 환자분들의 흉부 엑스레이를 찍고 6개월에 한 번씩은 환자분들의 심전도를 촬영합니다. 그래서 매달 하는 검사 항목 중에 검사 항목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 혈액검사 결과는 어떤가요? 네, 이런 식으로 환자분들이 여쭤보시는데 그럼 중요한 거를 몇 개를 설명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환자분들한테 헤모글로빈 수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투석 환자의 헤모글로빈 수치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헤모글로빈 11 미만으로 조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자연적으로 넘는 건 굳이 더 조절하진 않지만 11이 되지 않는다면 조혈제를 투여해서 11 정도 근처로 환자분들의 헤모글로빈 수치를 조정해드립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시는 수치가 3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칼륨 수치. 칼륨은 다른 말로 포타슘. 칼륨이 많은 식품은 주로 야채에 많습니다. 투석 환자분들은 칼륨을 몸 밖으로 잘 배출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포타슘의 레벨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이시는데요. 그래서 적정 수준의 레벨은 3.5에서 5.5로 되어 있지만 투석 환자분들은 항상 몸이 어느 정도의 고칼륨 혈증에는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5.5 이상이 조금 넘는다고 하더라도 몸에 큰 이상을 느끼지는 않지만 6 이상, 7 이상, 8 이상 더 올라서 9 이상, 10 이상 되면은 그때는 부정맥이라든지 심하면 심정지 같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칼륨 수치는 적어도 6 이하로는 조절하세요. 그리고 칼륨을 낮추는 약을 환자분의 개개인별로 하루 한 포에서 3포 정도 드세요 라고 매달 혈액검사를 보고 조정을 해드립니다. 두 번째,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인 수치가 있습니다. 인은 영어로는 포스페이트라고 하고 사실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인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우유나 치즈 이런 유제품, 그리고 밀가루, 그리고 소세지나 이런 것들 합성 식품들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 수치의 적정 레벨도 한 4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환자분들한테는 적어도 한 6 미만, 5 미만 그 정도는 조절하세요 라고 권고를 하고 인 수치가 갑자기 7이 되고 8이 됐다고 하더라도 당장 큰 문제가 유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 수치가 만약에 7, 8, 9, 10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인을 흡착시켜서 배설하는 인흡착, 인배설 약제를 용량을 조절하거나 추가해서 환자분들에게 월별 검사 보고 권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의 가끔씩 약을 워낙 많이 드시기 때문에 간 수치가 가끔씩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 수치는 우리가 주로 보는 게 AST, ALT 두 항목을 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간 수치의 두 항목은 정상 범위는 40 정도이고요. 60이 넘어가게 되면 간 보호하는 약제를 써드리고 40에서 60 사이는 2주나 4주 뒤에 한 번 더 다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60 이상을 넘어서 많이 오른 경우에는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 간 수치를 올릴 만한 약이나 아니면 약제나
어떤 특정 건강 보조식품 같은 거를 먹었는지 꼭 여쭤봅니다. 그래서 월 초에 환자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검사 항목 중에 제가 항상 대답해드리고 설명해드리는 항목은 다시 요약하면 헤모글로빈은 11이 될 때까지는 조혈제를 조정해드릴 겁니다. 칼륨 수치는 적어도 6은 넘지 않게 조절하세요. 인수치도 6 미만으로 조절하세요. 대신 인수치는 용량을 늘릴 때는 좀 변화가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한 7, 8 정도 올라갔을 때는 이인약을 증량하거나 아니면은 추가하거나 그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병원 원내별, 선생님별 약간의 성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너무 잦은 약제의 교체나 변경도 환자분들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본원에서는 그런 식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뇨 검사는 어떤가요? 당뇨가 있는 분이 있고 당뇨가 없는 분이 있지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세요. 당뇨 수치 얼마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대답을 해드립니다. 당뇨 수치라는 거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혈당을 측정했을 때 그 즉시의 혈당이 있고, 그리고 2달이나 3달 정도의 평균치를, 당뇨 수치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당화혈색소, 영어로 HbA1c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화혈색소를 설명을 해드리고요. 검사 간격은 보통은 2달에서 3달에 한 번입니다. 본원에서는 조절이 어느 정도 잘 되시는 분들은 3달에 한 번씩 보고 있고,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2달에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화혈색소의 권고 기준을 보면 일반적으로 젊은 당뇨 환자분들은 6.5 미만을 권고하고 있지요. 하지만 투석 환자들은 투석이라는 환경에 대한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투석 환자분들은 그냥 당뇨 약만 드시는 분이면 젊다면은 6.5 미만으로 조절하고 저혈당이 없다면 6.5 미만으로 조절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고령이라고 하면 65세 이상, 70세 이상 어느 정도 그래도 사회에서 나이가 있다는 연령대의 고령이면 6.5의 타겟을 꼭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저혈당이 오지 않는 선에서 7도 괜찮고 심지어 7.5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군다나 인슐린을 맞으시는 분들은 당화혈색소가 한 7.5, 8을 넘지 않는 선에서 조절해도 저혈당을 유발하면서 낮게 조절하는 것보다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혈당을 유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혈당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약간 높은 게 환자분들의 생존율을 더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는 7.5에서 8 정도까지도 인슐린을 쓰는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석 환자분들 중에서는 혈당이 낮을 때는 50, 높을 때는 500까지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로 저혈당을 만들지 않는 선에서 조절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달 하는 검사 외에 특별한 검사가 또 있나요? 네. 특히 혈액검사 항목은 매달 우리가 정기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검사 외에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하고 그리고 철분 수치 검사를 합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일단 부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거는 갑상선에 동그랗게 부갑상선이 박혀 있어요. 우리 투석 환자분들은 환자분들의 투석의 이제 병태 생리상 부갑상선 호르몬이 약간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갑상선 호르몬의 권고 수치는 한 150에서 300 정도이고요. 적어도 300 미만으로는 그러면 조절을 하자 이렇게 목표를 잡고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갑상선 호르몬이 500이 되고 600이 됐다고 해서 당장에 큰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500, 600, 700, 800, 심하면 900, 1000 이렇게 오르는 환자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환자분들은 칼슘과 인의 대사작용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우리가 천천히라도 타겟 수치 150에서 300
그러니까 300 미만의 수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약제 또는 주사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분 수치. 우리가 어찌됐건 간에 투석이라는 환경은 우리의 몸의 혈액을 밖으로 빼서 돌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철분 로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분 수치라는 거는 환자분들의 주로 저장철 상태를 확인을 해보지요. 그래서 저장철이 부족하면 환자분들이 빈혈 수치가 호전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빈혈 수치,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철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저장철 레벨이 200 미만으로 되어 있다면 그때는 주사제로 주사 철분 주사를 저희가 원내에서 투약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주기의 검사는 3개월에 한 번씩이고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저장철 레벨이 충분한지 확인하고 저장철 레벨이 200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때는 철분제 주사의 투여가 시작됩니다. 심전도는 어떤가요? 네, 심전도는 6개월에 한 번씩 촬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심전도라는 게 100년도 더 된 검사예요. 우리가 심전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좀 제한적이죠. 하지만 6개월에 한 번씩 찍는 이유가 있습니다. 6개월 전에 없었던 부정맥이 생겼다던가 6개월 전의 심전도와 지금의 심전도를 비교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투석하시는 환자분들의 심전도는 대부분이 심전도의 판독상 심비대라던가 이런 아니면은 심방비대 이런 항목들이 잘 나옵니다. 그거는 투석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지요. 결국 투석이라는 항목 자체가 우리 몸의 혈액을 일정 부분을 빼서 기계를 통해 필터를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장, 하트에 부담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심비대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전도 항목은 이거를 당장의 무슨 특별한 이상을 찾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6개월 전과 현재의 심전도에서 비교를 해보고 그 상에서 뭔가 특이점이 발견이 되는가, 맥박이 원래 80회 뛰던 분이 갑자기 40회가 됐던가 아니면 맥박이 80회 뛰던 분이 140회가 됐다던가 원래는 정상적으로 80회가 규칙적으로 뛰던 분이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는 심전도, 부정맥이라고 하죠. 그런 심전도가 발견이 됐다던가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검사합니다. 심전도 상에서 이상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일시적으로 찍는 심전도가 아닌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의 심전도를 착용해서 그 사람의 하루나 이틀치의 전체 심전도를 기록하는 홀터 검사를 추가로 시행해 보고요. 거기에 심장 기능, 박출량이라던가 판막 질환 이런 것들이 추가로 의심이 된다면 심장 초음파를 추가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대한투석학회에서는 투석 환자분들에게 1년에 한 번 심장 초음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원에서는 심장 질환이 있고 심박출량이 약간 떨어지는 분들에 한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심장 초음파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어떤가요? 네, 환자분들 이번에 엑스레이를 다 일괄로 찍으셨죠? 투석 환자의 엑스레이 3개월에 한 번씩 왜 찍을까요? 물론 첫 번째로는 우리가 부종 상태를 회진 때마다 아니면은 정기적으로 환자분의 전체적인 모습과 그리고 다리가 붓는 정도 또는 눈 두덩이가 붓는 정도를 보고 환자분의 부종 상태를 평가합니다. 매번 평가하고요. 주 단위로도 평가하고 월 단위로도 평가합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겉으로는 많이 붓지 않았는데 폐 안쪽으로 물이 차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3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찍는 이유는 환자분들이 과수분 상태에 빠져서 양측 폐에 흉수가 저류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찍습니다. 그리고 본원에서는 일단 흉수 저류 여부는 사진을 찍자마자 즉시 확인을 해서
환자분들의 건체중을 조정을 하기 시작하고요. 흉수가 저류가 됐다면 건체중이 다소 높게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고 건체중을 낮추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또한 어떤 이유로 인해서 흉수가 저류됐는지 평가를 해봐야지요. 최근에 컨디션이 나빠졌는지 아니면 식사량이 부족하고 수분만 많이 드셨는지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혹시나 모를 엑스레이에 특별한 다른 병변을 또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에 3달에 한 번씩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엑스레이 판독을 맡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기본적인 환자분들의 검사에 대해서 다 알아봤습니다. 이 정도면은 제 생각에는 충분한 설명이 되었고 환자분들 뿐만 아니라 보호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더 자세한 설명이나 아니면은 더 자세한 항목들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이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장내과 의사 전재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